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립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오면 꼭 따라와. 네. 아, 왜 또 쉬죠? 요새 오늘도. 계속 쉬죠. 네, 계속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려고. 여튼, 날씨는 봄이 되려고 봄비가 쭉쭉 내리고 있는데 이 시장은 봄이 쉽게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네. 뭐 중요한 경제 지표 같은 거, PC 있죠? 이제 그거랑 또 파월 의장의 연설 뭐 이런 것들 좀 보고하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양시장 모두 거의 약보합권 이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근데 지수는 좀 조용하게 쉬어가는 것 같은데 네. 종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도체 계속해서 강합니다. 오늘 시장은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희비가 극명하게 좀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절이 벌써 봄이 왔다라는 맞아요. 거는 다음 달이 4월. 맞아요. 네, 2분기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시장 대응 전략을 내 생각이 아니고 시장의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같이 흐름을 타시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따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ISS의 박수범 이사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포트 점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를 어떤 걸 좀 정해볼까?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때 봐야 될 거는 좀 2차 전지 쪽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소재, 원자재 쪽에 속하는 거죠. 이 리튬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다 멈추고 다시 좀 올라가나 해서 좀 움직이더니 다시 좀 약 우주춤주춤 하는 리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주춤하는 리튬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가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안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그동안 2차 전지 주가들을 좀 많이 억눌러 왔고 그래도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기대감 실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좀 꺾입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우리가 종목 차별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리튬 가격과 관련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양극재라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박수호 이사께서는 이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잠깐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좀 흔들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정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큰 상황입니다. 우선 이사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을 전기차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뭐 중국 업체들 비아드를 비롯해서 샤오펑이라든지 이들 회사들은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은 안 좋은데 중국이 오히려 지금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아쉽게도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이제 워낙 또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옛날에 비해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 보조금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은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좀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에너지 밀도도 좀 낮고 그리고
뭐 무겁기도 하고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 중국 업체들이 뭐 CATL이라든가 아니면 비아드라든가 이들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내용들을 현재 좀 일단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피스커라는 또 전기차 회사가 투자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런 사건도 이번 주에 좀 있었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원래는 27%였는데 125%까지 지금 현재 상승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아니, 통과된 건 아니고요. 아니, 통과는 안 됐는데 발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실제 125%까지 관세를 매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를 강하게 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2차 전지 쪽에 강했었죠. 뭐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을 이제 공매도를 쳤고, 오히려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이 되었던 모건 스탠리가 되었던 골드만삭스가 되었던 그들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롱숏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타겟이 되어서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AI 칩을 통해서 오픈 AI의 챗 GPT를 보고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은 작년 초부터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아왔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튼 2차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중국에서 CATL 같은 경우에 10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한 LFP 배터리를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삼원계 배터리나 지금 LFP 배터리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져서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들도 또한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도 현재 만들고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네. 뭐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속적인,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승 쪽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AI 관련된 부분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은 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좀 들어보면서 궁금했던 게 중국 하면 LFP 배터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옐런 재무장관이 조만간 중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즐거운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네네. 전기차랑 배터리 시장 왜곡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만 찍어내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LFP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네. 뭐 미국의 고객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네. 거의 이렇게 종목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다라면 오히려 반사수혜나 이런 거 좀 얻을 수는 있을까요? 반사수혜는 뭐 다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따지자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만큼 뭐 LV 배터리는 지금 LG 에너솔루션도 셀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SK온도 뭐 개발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이제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좀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는 대장이. 예. 그렇죠. 대장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좀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음봉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상 네.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지금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아래 꼬리를 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의 일봉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군요. 그렇죠. 일봉이 꽉 찬 일봉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들의 움직임들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뭐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기술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군요. 중국이랑. LFP 배터리만큼은 네. 중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굳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LFP 배터리의 국내 제품을 과연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완성차 업체 쪽에서 뭐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쓸까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엔 뭐 능력이 있어야 또 대체받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겠죠. 자, 다음은 김근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사실 한 줄 키워드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네. 강한 반등세를 이용해서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3월 초부터 2차 전지 지금 저가 매수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리튬 관련 종목들, 리튬 가격 이야기 드리면서 리튬 가격 반등할 때 리튬 관련 종목들 있죠. 리튬 포어스나 뭐 하이브리드 리튬 이런 것도 제가 짚어드렸고 또 같이 이제 테마로 발생했던 게 이제 황산 리튬 아니죠. 한농화성처럼 이제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제가 또 여러 가지 추천드렸어요. 뭐 필에너지라든지 한농화성, 위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종목들도 저가에서 반등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상한선이 있는 반등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제가 뉴스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뭐 오래된 이슈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가동률이 70% 아래로 간다. 보조금 빼면 1분기 적자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1분기는 지금 2024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가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지금 가동률이 더 줄고 있어요. 12월에도 가동률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있죠. 각형 배터리 가동률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가동률을 통해서 좀 유추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뿐 아니고 SK온이나 삼성 SDI 가동률도 좀씩 줄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줄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음 표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배터리 출하량입니다. 뭐냐면 출하량 자체가 줄고 있어요. 출하량이 높아야 그렇죠.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냐면 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 열심히 만들면 맞아요. 누군가 사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뭐 네. BMW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안 사고 있어요. 여기서 안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전기차 완성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줘야죠. 사실 완성차가 이제 가장 잘 팔리는 게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요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대비해서 1월에 4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감소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미국도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 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능상에서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네.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기능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비싸더라도 보조금 받으면 살만하다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내만 봐도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죠. 네.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다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가 안 팔리고 배터리가 안 팔리니까 오늘의 주제인 양극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안 팔립니다. 도미노처럼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예.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이슈뿐 아니고 양극재 업체는 악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겁니까? 다음 표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재료 있죠?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가예요. 사실 이게 끝단이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끝에 반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4월에는 다시 대부분이 하락 중입니다. 자, 다음 화면까지 같이 볼게요. 다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재를 우리가 사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그러면 사는 가격은 비싸요. 그럼 팔 때 가격은 원재료의 가격 하락을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양극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많이 게. 적어지는 거죠. 많이 그렇죠. 같은 근데 가격이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왜? 지금 또 사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또 어려운 게 니켈이라든지 리튬을 대표로 해서 가격이 지금 이제 1, 2, 3월 조금씩 반등 나왔다가 4월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면 양극재를 포함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실 양극재가 아니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잃어버리면요 줄 하락입니다. 뭐 양극재, 뭐 전해질, 뭐 분리막 상관없이 이게 하단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가격 당연히 주가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수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는 단계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가장 쉬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 투자자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 그래도 삼성 SDI가 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좀 전략을 잘 짜면서 좀 집중해 볼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우리 그럼 2차 전지에는 어떻게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의 4680을 이제 내재화해서 셀을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다시 LG 엔솔 쪽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들어갔는데 내재화 앨런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 라인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못하죠.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그 근무를 하셨던 LG 엔솔에 근무하셨던 분도 채용을 해서 실제 배터리를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수율 잡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양산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새롭게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그 수율을 잡는데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노하우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새롭게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율 잡기가 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가 내재화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철수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4680 셀을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관련해서 46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극재 분리막 이렇게 다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공개도 괜찮나요? 좋아요.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공개를 한다면은 네. 4680 관련해서 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바로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고요. 자, 동원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동원하면 착취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캔이잖아요. 그렇죠. 캔을 이제 만드는 건데 동원 시스템즈가 이런 포장 캔,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부분들을 담당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자라는
라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치라는 게 어획량이라든가 그리고 선진국에 있어서의 이제 참치는 거의 선진국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네. 거의 뭐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동원 그룹 자체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동원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세가 지금 경영으로 넘어왔어요. 2세가 경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외형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까지 손을 뻗은 거고, 거기서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최근에 좀 2021년도에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했죠.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나왔던 회사가 이제 MKC라는 회사였습니다. MKC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캔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기술력을 확보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을 캔을 여기서 전량 단독 수주를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는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내려오게 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3월 달 들어서 상승 추세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는데, 자, 잠깐 지금 현재 5일 동안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22평선을 살짝 터치하는 오늘 좀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내일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을 하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혼자서 주구장창 나홀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이 하나의 단독의 어떤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물론 갭 상승으로 시작할지 보합으로 시작할지 갭 하락으로 시작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초가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55,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5만 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넘길 것을 보고 55,000원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좀 잡는다면 저는 굳이 손절 라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손절 라인은 좀 3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동원 시스템즈, 결국에는 이 껍데기, 힐을 잘 만드는, 왠지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고요.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업황 속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좋게 보는 게 일단 지금 단에서는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게 봤던 것들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게다가 시장 수급, 시장의 중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이 다 20, 30% 막 4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에서 그거 다시 들어가자라고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 볼 건 뭐냐면 사실 삼성 SDI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보채로 가시나요? 네. 이제 섹터 단이 아니고 저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삼성 SDI만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에서 뭔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돌리려면.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일단 삼성 SDI죠. 양산 계획 제일 빨리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테스트 장비 같은 거를, 테스트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정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는 또 아니란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에 있는 삼성 SDI가 그나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 SDI 좋게 보는 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주가 추이예요. 올해 초,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삼성 SDI가 가장 사실 맨 끝에만 보면 되겠죠? 잘 움직여줬습니다. 잘 올라줬어요. 여기에 이유가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인터 배터리 모멘텀이 사실 가장 좋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삼성 SDI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3년 1월부터예요. 세 개를 비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왔다라고 보더라도 사실 주가가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 2차 전지의 중심에 있는 게임 체인저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제 추가 내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 40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5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증권사들 목표 가격을 보면은 70만 원, 60만 원 요 사이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미 뭐 수익 많이 또 보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50만 원부터 이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 있잖아요. 여기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 중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이슈가 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그거 나올 때까지 괜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또 큽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홀로 좀 괜찮은 모멘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섹터 전체가 빠지면 그 힘쓰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위 50만 원 정도부터는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리튬. 약간 좀 우울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두 분에게서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스럽고요.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4680 배터리 포장 쪽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전고체입니다. 삼성 SDI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매수 문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신청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출발할 거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오프닝 때부터 계속 뭐 반도체 했었는데 첫 번째 종목을 HBM 쪽으로 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KC텍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3%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4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이 43,000원이라 최근에 사시고 지금 연락을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많으시네요. 30%. 오늘 다시 들어가셨다.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45,000원까지 네. 단기로 보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님, KC텍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구간이긴 하잖아요. 근데 또 네네. 보면 반도체 보고 있으면 가는 게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좀 더 가지고 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캐시텍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앵커님도 이제 분위기 파악하셔가지고, 네.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응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연마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 연마 장비에서 세계 1위 업체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800년대에 만들어진 굉장히 역사가 있는 오래된 회사예요. 연마 쪽으로는 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KC텍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디스코라는 회사의 장비를 씁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웨이퍼에 대한 연마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고르게 반듯하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KC텍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마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스코한테는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나 기술력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삼성전자도 분위기 좋고 SK하이닉스도 분위기 좋고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날아다니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날아다니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KC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납품
대기업에 대한 이제 B2B 사업에 있어서의 납품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디스코라는 회사가 국내 미세 공정의 연마 장비 쪽으로 해서는 납품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KC텍에 대해서는 중장기로는 절대 좋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국내 매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KC텍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디스코가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본다면 KC텍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차트 흐름만 보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좋긴 좋아요. 이 종목이 보게 되면 지금 2월 말부터 해서 수급을 줄이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들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갑자기 뭐 더블 스코어로 이제 뭐 10만 원까지 간다든가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뭐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해서 뭐 5만 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어부지리로 다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갈래 하면서 강남 따라 친구 간다고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일부러 공격 안 했는데. 어허, 네. 아무튼 네.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지금 KC텍 같은 경우는 절대 장기 정보가 아니니까요. 그 점 꼭 명심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거기에 대한 플레이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목표가가? 얼마에 팔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일단 45,000원이라도 올라오면 일단 좀 매도하셨다가 또 흐름 보고 또 매수할 수 있는 뭐 위치가 또 오면 또 한번 좀 대응해 보시다가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종목에 35,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절대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반등 노리지도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 친구는 이제 슬슬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생명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사랑님께서 올려주신 KC텍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셨던 대로 짧게 보시고 업황 1등이 따로 있답니다. 글로벌적으로 45,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35,0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늘 상한가 올라간 종목 피롭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업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22,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도 주가가 본전 가까이 오고 있네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종목 급격하게 상승할 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저 따라잡았는데 그 이후로 매수도 손도 못 쓰고 있어요 라고 아이고. 하셨거든요. 예. 자, 이제 탈출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장대 양봉 벌써 4번이나 그려내면서 주가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탈출 얼마 안 남았어요. 가능하겠죠? 자, 일단 이분은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거의 엄청나게 버티신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왜냐면 이렇게 버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좀 대단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격을 지금 굉장히 최상단에서 잡으셨어요. 지금 오늘도 상한가에 갔음에도 도달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절까지는 갈 겁니다. 네, 본전까지는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로 수익 보려고 혹시나 욕심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세요. 얘는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가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쉬고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내려옵니다. 그대로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움직임을 취할 겁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TGV 장비예요. 그 유리기판 관련 제조 장비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유리기판이 미래의 기술인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예요. 다만 전고체 배터리 지금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팔지 않아요. 유리기판도 비슷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테마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절 주면은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의하실 점은 주고 빠지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개장하기 전에 가격에 걸어 두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역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 이렇게 공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최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는
우리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최상단에서 잡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종목은 최상단을 잡아야지 어떡합니까? 자신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이 가격대면 이 종목을 포기하겠다. 이거를 미리 결정해 두세요. 그래야지 최상단에 들어가고도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점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디다 걸어놔요? 목표가 어떻게 잡아요? 손해보지 않는 그냥 선이니까 바로 지금 본전에서? 그렇죠. 22,100원이 이제 평단가시잖아요. 네. 한 22,200원, 300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피롭틱스이고요. 내일도 그래도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손실 없애고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전략입니다. 22,200원 목표가 전해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9시 38분 400명 넘게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500명 만들어주세요. 자, 어쨌든 다음 종목인데요. 이분께서는 토마토 TV를 하루 종일 보신다. 이렇게 본인께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윤기숙님의 제주반도체입니다. 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사셨던 가격이 32,200원인데 오늘 또 한번 튀어주면서 손실 나고 있다가 손실폭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왜 사셨던 가격이 좀 높긴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지 25%의 비중이라서 또 적지도 않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제주반도체는 지금 오늘의 상승이 좀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5,000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38,000원까지도 좀 찍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AI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잘 나왔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테마성을 띠면서도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단기 급등을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복권 사업도 이제 번외로 좀 하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가 C램이라든가 S램 쪽으로도 메모리 쪽으로도 또 펜리스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동사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낸드 가격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굉장했던 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동사가 지금 이제 상장 주수가 대략적으로 3,44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지금 현재 거래량이 2,790만 주, 거의 2,800만 주 가까이 좀 거래가 되었어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지금 손바뀜 현상도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2월달, 3월달에 소위 얘기해서 물려 계시던 분들이 오늘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도 그 수급들을 다 받아주면서도 오늘 22%라는 급등을 유지해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38,000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7,000에서 38,000원까지 보시고 네. 이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뚫어준다. 폭발적으로 상승해준다. 그러면 아웃퍼폼을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홀딩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피 상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매도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따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다행스럽죠. 우선 보유하시면서 더 가는 부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업황 회복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37,000원에서 맥시멈 38,000원. 우선은 이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더 세게 뚫어내는지까지 보시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은요. 임호호야 님의 종목인데요. 조금 걱정돼서 제가 좀 빨리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목은 HLB 테라피틱스고요. HLB. 네, 매수가가 15,430원이에요.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14,680원에 거래 마쳤고 오늘 장중에 15,700원대, 15,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셨다면 근데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셨다면 오늘 이 고점에 한 번에 70%를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워낙에 또 오랫동안 쉬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비중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조금 대응이 빠르게 필요해 보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서요. 매도 타이밍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어렵네요, 이거. 네. 자, 일단 70% 비중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종목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100%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세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제 가치를 찾아가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의 70%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최근자 이제 최상단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HLB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단에서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안다고 하면 그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HLB가 이렇게까지 가파른 상승을 해낼 줄도 몰랐고 가파른 상승을 한 다음에 더 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암치료제라는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를 때마다 분할 익절을 하셔라. 왜냐하면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꺾여도 안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 변곡점 구간을 활용해서 극도의 변동성을 활용하겠다라면서 과하게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 대응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HLB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HLB가 꺾이면요. 테라피틱스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아마 HLB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제 다른 자회사들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멘텀은 HLB가 주도할 거고요. HLB는 일단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중심주들 같은 경우는요. 한 방에 죽지는 않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대 주변에서 죽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같은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돼요. 저는 우선은 이제 본절 가격까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중을 먼저 축소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이동하면요. 이거는 직접 결정을 하세요. 저라면 이런 종목은 굉장히 단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3%, 5%, 7% 정도 작은 단위로 끊어서 아마 수익 실현을 꾸준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다 가져갈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제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맞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 맞는 전략은 올라갈 때마다 짧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고 일단 본절대에서 이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반 이상 줄이세요. 반 해도 35%잖아요. 반 이상 줄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 위에서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LB가 나는 너무 좋아요. HLB 간암치료제가 저는 이 바이오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HLB를 사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모멘텀은 주도하는 애가 있고 따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하는 애를 사야지 하락할 때의 방어율도 좋고 또는 상승할 때 수익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다만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제 본절대 가격에서 테라피틱스는 조금씩 정리하시고 모멘텀을 보자라면 HLB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근데 좀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네. 이게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는 좋은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예시로 알테오젠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다가 횡보, 또 올라가고 횡보 요거를 반복하잖아요. 네. 물론 과하게 상승을 하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횡보를 한다는 건 고점 횡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100% 아닙니다. 제 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 뷰는 챙겨놓고 가시고요. 저는 일단 HLB가 아니죠. 테라피틱스죠. 네, 테라피틱스. 테라피틱스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지지대 그리고 저항대 영역이 이제 겹치는 구간이 이제 13,9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로 라인을 잡게 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할 거예요. 이걸 장중에 계속 보고 계신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가격보다 약간만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13,5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비중을 확 줄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라온 만큼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고 일단 비중을 크게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전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13,500원 손절가입니다. 네. 자, 다음은 WJY님께서 성함이겠죠. 사고 싶은 종목으로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2월쯤에 한번 시세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행보 중인데 지금 이걸 보면서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에 현대차 나왔던 소식들을 보면은 통큰 투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미국에 공장도 짓고 다 뭐 하이브리드화 시키고 R&D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지수는 또 이렇게 밀렸어요. 한 3% 가깝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보도 사고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현대차 접근해도 됩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행보 구간을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략 약 2개월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옆으로 좀 행보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저점을 잡고 어디를 상승 부근으로 좀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만에 하나 주가가 더 조정을 받는다. 지금 오늘 마감가가 마이너스 2.87을 보여주면서 23만 7천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2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 그런다면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도 좀 좋다라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리비안이라든가 아니면 루시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들은 좋지가 못한데 솔직히 완성차 업체들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리고 벤츠를 비롯해서 BMW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을 비롯한 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을 때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할 종목이 아니라 혹시나 조정을 더 받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체리 피킹 하듯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가격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로 좀 대응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되고 장중에 봐서 분할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 단위라든가 2주일 단위로 분할 매수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1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7만 원 정도니까 꽤 높은 한 약 40% 정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N자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고 그렇다면 약 4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대략 한 30만 원 부근까지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대차. 우선 완성차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 이 전기차와 좀 다른 모습이고요. 조정시 매수, 시초가 매수를 내일 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근에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에코마케팅 살펴볼게요. 김재우님의 종목인데요. 13,29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에코마케팅 오늘은 13,480원에 거래 마쳤고 3월달 들어서 굉장히 강한 시세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 한 달 사이에만 9,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급등을 합니다. 근데 비중 지금 수익을 그래도 조금씩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분은 주식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이제 업황도 좀 보실 줄 알고. 왜냐면 에코마케팅은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제 경제방송을 보셔도 지금 항상 화두에 있는 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중심에 와 있지. 네. 갑자기 광고 대행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셨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관심을 두셨다라는 거고. 사실 에코마케팅은 국내 광고 대행사 1등입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 있잖아요.
이제 광고 대형 수주는 거의 에코마케팅을 다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틱톡이라든지 이제 대형 수주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한번 계약을 하면 기간 단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정해놓고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잘 영업을 하면은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이제 B2B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근데 다만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내려왔다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두다가 이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일단 13,000원대 초반인데 자 이런 구간이 있죠. 자, 실적 좋고 재무 좋고 앞으로도 컨센치 보니까 좋고 뭐 업황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 종목이 국내 1등이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다. 그러면 딱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그냥 사두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건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 아니죠. 제가 이제 보는 뷰는 거의 2만 원까지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뭐냐면요. 이 종목 이제 매출을 한번 볼게요. 계속 상승합니다. 21년도에 잠깐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컨센치도 보면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광고 대행이라는 거는 내 거 사업이 아니고 사실 남의 업무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종목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시장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모멘텀으로 천천히 끌고 가면서 길게 봤을 때 수익 실현이 잘 될 수 있는 종목이냐 충분하다라는 거죠. 리스크도 별로 없고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유보율 거의 7,000% 되죠. 그러니까 재무도 튼튼하고 뭐 다만 이거 단기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중심주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금이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면 거래량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거 오늘 보면 막 1조 원째 터지고 반도체주들 1,000억, 500억 이상 막 터지잖아요. 얘는 지금 많이 나와야 이제 1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가 되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길게 끌고 갔을 때 저는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시간이 막 오래 걸리니까 저는 2만 원까지는 못 보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15,000원, 아니지 16,000원 정도 되는 가격부터 일부 정리하면서 가면은 충분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에코마케팅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3월 한 달 내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게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상승세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6,000원 전해드리고요. 2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2부 때 아주 뜨거운 종목을 선정을 해 놓으셨네요. 그러네요. 바로 이게 수익률이 맞나 이게 삼천당 제약인데요. 수익률은 이따 공개하기로 하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금 수익을 너무 잘 보고 계셔가지고. 엄청납니다. 근데 가격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좋아요. 비중이 네. 20%이기 때문에 이 삼천당 제약을 이제 놔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더 가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2부 때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